자, 여러분, 네. 자, 이제 3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대단원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함수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메모장을 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다르게 선생님이 이제 그냥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2차 함수의 전반적인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에 이어서 3학년, 즉 세 번째 복습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맨 처음에는 1차 방정식을 배워. 그치? 1차 방정식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1차 함수라는 걸 배워. 왜 그러냐면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되니까 뭘 배워? 2차 방정식을 배우지. 그래 놓고 이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 2차 함수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역시 2차 함수 안에 2차 방정식이 들어가거든. 자, 그럼 먼저 2차 방정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 얘들아, 2차 방정식의 일반 형태 어떻게 생겼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기본 꼴이죠. 기본 형태죠. 단 2차 방정식이니까 2차항의 개수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으면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수만 붙여서 2차 함수를 배울 거예요. 자, 얘들아, 함수라는 게 뭐야? x와 y의 관계식이지. 따라서 아웃풋인 y라는 것은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어떤 관계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 2차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단 2차 함수니까 당연히 2차항의 개수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이게 바로 2차 함수예요. 끝났어요. 네, 이게 바로 2차 함수야. 네, x와 y에 대한 관계식. 그런데 우리는 이제 function이라는 함수를 써서 y 대신에 뭘 쓰기도 해. fx는 즉 x로 이루어진 함수다 라고 해서 이름표가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라고 2차 함수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f라는 건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2차 함수 이제 끝났어. 네, 와, 2차 함수 끝난 거야, 벌써. 끝. 2차 함수가 뭔지 우린 배웠어. 그치? 자, 근데 이제 2차 함수라는 게 뭔지 정의를 가지고 갔으면 이제 2차 함수를 속속들이 구성, 성분, 특징, 그래프부터 다 요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2차 함수를 뽀개야겠죠. 자, 2차 함수의 기본, 아주 기본 꼴이 있습니다. 걔는 바로 어떻게 생겼냐? y는 ax 제곱으로 생겼습니다. 자, 기본형과 요 일반형, 그쵸? 일반형과 뭐가 차이가 나나? 선생님, 얘는 지금 1차항과 상수가 없어요. 맞아요. 가장 단순하게 생긴 게 바로 y는 ax 제곱입니다. 단, 역시 2차항의 개수는 0이 아니어야겠죠. 자, 요렇게 생긴 걸 이제 우리는 기본 꼴이라고 해서 이제 요 기본형을 배울 겁니다. 자, y는 ax 제곱이라고 말하는 요 2차 함수는요. 일단 그래프 모양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은요. 반드시 0,0이라는 정점을 지나고요. 왜? 아니, x에다 0을 넣어봐. y는 a 값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0이잖아. 0,0을 지나고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됐나요? 우린 이런 걸 y는 ax 제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개를 구별 짓는 건 바로 x제곱의 개수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a가 양수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쵸? 다음에 A가 음수입니다. 그럼 위에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라고 그래프 모양을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은요. 항상 Y축의 대칭입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Y축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잡으면 여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딱 접으면 포개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Y축 대칭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로 볼록한 것도 Y축을 중심으로 이 그래프를 접으면 얘네가 정확하게 포개어집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Y축 대칭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뭐라고? 1번 A의 부호에 따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나뉘어집니다. 두 번째 0,0이라는 원점을 항상 지납니다. 다음 세 번째 Y축 대칭입니다. 됐죠? 다음 이제는 요 위쪽 그래프, 즉 A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 그래프만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얘는요. 그래프 어떤 형태가 x가 0보다 작을 때와 요건 좀 지울게.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클 때가 좀 달라요. 자, x가 0보다 큰 구간은 어디죠? x가 0보다 큰 구간은 1, 4 분면을 다 x가 0보다 크다고 얘기합니다. x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누구예요? 얘죠, 얘.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이 녀석은 뭐라고 하냐면 x가 증가하면 y도 뭐하죠? 증가합니다. 그렇지. 왜 볼게? 내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동해 볼게. x가 이만큼 늘었어. 근데 y도 이만큼 늘었네. 그쵸? 즉 x가 올라가면 y가 올라가고 x가 증가하면 y도 올라가고 x가 증가하면 y도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범위? x가 0보다 큰 요 범위에서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떻게 생겼니? x가 0보다 작은 건 요거잖아. 요쪽. 그럼 어때? x가 증가했어. x가 증가했는데 y가 푹 꺼지지. x가 증가했는데 y가 훅 꺼지지. x가 증가했는데 y가 훅 꺼지지. 뭐야? x는 증가하는데, 그죠? x는 증가하는데 y는 뭐하니? 감소하죠. y는 감소한다라고 그래프 모양이 달라요. 어떻게와? x축이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가. 어머어머, 얘 펜이 왜 이러지? 여기 헬로. 네.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림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는 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요. 그런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는 x가 증가하면 꼭 y는 감소해요. 오케이?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해요. 거꾸로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을 한번 볼까요?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은 이차 함수의 가장 기본형이죠. 그래서 몇 콤마 몇을 지나게? 0원점을 지난다. 그 다음 a의 개수가 0보다 작죠? 따라서 위로 볼록한 그림입니다. 자, 요 정도 되면 y축으로 접었을 때 요 너비가 어때? 똑같으니까 포개어지게 대충 선생님 잘 그렸죠? 자, 그럼 요 그래프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얘는 x가 0보다 큰 구간이 어디야? 바로 요 그래프죠. 그쵸? 자, 요 그래프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x가 증가할 땐 y는 뭐 한다? 감소한다.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은 구간은 어디야? x가 0보다 작은 구간은 여기지요. 그쵸? 네. 이쪽 구간이 x가 0보다 작습니다. 왜요? 음수가 여기잖아요. 여기. x가 음수인 거 이 구간. 자, 따라서 이 구간은 오른쪽 위로 지금 뭐하고 있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얘는 뭐라고 한다?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뭐가 있냐면 y는 2x제곱과 한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선생님 왜 비교하나요? 네. 일단 기본형이니까 둘 다 몇 컴마 몇을 지나? 꼭지점 0, 그러니까 원을 0, 원점인 0,0을 지나요. 1번 그래프는 a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합니다. 그쵸? 자, 2번 그래프는 a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x에다가 1을 넣을 수 있죠. 자, x에 1을 넣었을 때 y 값이 어때?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고 값은 똑같죠. 즉, 이 거리가 똑같죠. x에 2를 넣었을 때도 역시 어때? 정확하게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다르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리는 똑같아요. x값이 똑같다고 하면 거리는 똑같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엄마, 얘는 또 뭐? x축으로 그래프를 접으면 포개어지는 거야. 즉, 이 모양과 이 모양이 x축으로 접었을 땐 딱 포개어지는 거야. 우린 그런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x축 대칭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하지만 어떻게 휘어져 있는 모양과 폭이 똑같기 때문에 x축을 중심으로 얘네를 탁 접으면 포개어지는 x축 대칭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2차 함수의 기본 y는 ax제곱 형태를 봤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좀 그려보고 얘네가 정말 뭐 어떤 걸 좀 뜻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프라 하는 것은 항상 이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자, 그런데 그 원점이라는 게 y는 ax제곱 원점이라는 게 항상 어디야? 이렇게 어떻게 뭐랄까? 이렇게 뾰족한 곳이지. 자, 우리는 이 뾰족한 곳에 이름이 있어요. 걔 이름이 뭐냐? 바로 얘기합니다. 꼭지점이라고 얘기해요. 자, 꼭지점을 그리고 꼭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 되는 거야. 대칭축. 그래 안 그래? 꼭지점이 지나는 그 선이 바로 이 그래프가 대칭이 되는 대칭축이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잖아. 그래서 이 꼭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2차 함수에서요. 자, 2차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할 때 꼭지점과 그래프의 모양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만 알고 있으면 그래프는 얼추 모양이 충분히 완성이 돼요. 그리고 꼭지점이 왜 중요하냐? 꼭지점 0,0인데 x는 0이라는 요 x는 0이라는 요 직선 x는 0이라는 요 직선이 바로 뭐가 된다? 대칭선이 된다. 대칭축이 되더라. 이게 바로 대칭축이 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요거는 1차 함수에서도 많이 다뤘던 거야. 자, y는 ax가 있고 이거 오늘따라 펜이 좀 막 안 먹네. 자, y는 5x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갈게요. 네, 바로 갈게요. y는 5x제곱이 있고 y는 x제곱이 있습니다.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프 모두 꼭지점은 0,0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다 아래로 볼록이죠. 그래서 하나는 내가 이렇게 그려보고 하나는 되게 완만하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과연 누가 파란색 그래프고 검은색 그래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번에 x의 1값을 한번 볼래.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y값을 보자고. 자, x에 1을 넣었을 때 더 높은 y값을 갖는 게 바로 누구예요? 1번이죠. 왜 그래요? a의 값이 훨씬 더 크잖아. 그치? a의 값이 두 번째보다 더 크지. 따라서 더 어떻게 높은 값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느니 모양 자체가 좀 폭이 좁아지겠죠. 그쵸? 즉 뭐냐? y는 ax가 있고 y는 ax가 있고 y는 bx가 있을 때 a의 값이 둘 다 양수라고 할게요. a의 값이 b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같은 x값에서 더 많이 더 올라가는 y값을 갖게 되니까 그래프의 이 폭이 어떻다? 좁다. 그 다음에 이 b가 더 작으니까 이 폭은 어떻다? 더 넓다. 따라서 결론을 지으면 a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에 들러붙는 모양의 곡선이 되더라. 사실 이거는 1차 함수 때 미리 했어요. 그쵸? 1차 함수 때도 뭐였어? 그 기울기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더 들러붙는 모양이죠. 2차 함수도 똑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음수 때도 그런가요? 네, 음수 때도 마찬가지지. 한번 볼까? y는 마이너스 5x와 y는 마이너스 5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볼게. 당연히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질 거고 다른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좀 폭이 좁을 거예요. 자, 역시 x에다가 똑같이 1을 넣어볼게요. 하나는 2점, 하나는 더 내려가야겠지. 누가 더 많이 내려가겠니? 당연히 a의 값이 더 큰 녀석이 A의 절대값이 더 큰 녀석이 더 많이 내려가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A라는 녀석, A의 절대값이 더 크면 클수록 Y축에 들러붙더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AX제곱이 있는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폭이 좁고 y축에 더 들러붙는 곡선,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는 요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개념 설명을 좀 마쳤어요. 자, 여러분들 개념 원리에 있는 이 내용들은 선생님 강의를 듣고 문제를 다 풀고 한 번쯤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2차 함수를 이제 또 더 풍부하게 알아보러 가야겠죠. 다음 중 2차 함수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네, 2차 함수 일반 생긴 거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단 2차항의 개수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모두 다 2차 함수 꼴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아니고요. 2번, 네, 맞네요. 다음 3번 아니죠. 4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왜? 전개를 다 해봐야 돼, 얘들아.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다 전개를 해줘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나왔죠. 마이너스 괄호. 마이너스 괄호는 함부로
마이너스 저 괄호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정리가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열어줄 때, 자, 왜? 아직 거듭제곱을 안 했잖아. 거듭제곱부터 먼저 해야 돼. 얼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까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괄호를 한 번 괄호만 열어줄 때 이 마이너스 분배해줘야 된다는 거. 즉 얼마?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니까 네, 2차항이 사라져요. 그래서 안 돼요. 다음 5번 역시 어떻게? 전개해봐야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2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네, 2차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대?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대요. 그쵸? 자, 그런데 뭘 구하래? f-1 값과 f1 값, 즉 뭐예요?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죠? 이렇게 생겨있는 거 함수 값이죠. x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구해라. 함수값 y값을 구해라 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 플러스 3 더하기 5가 돼서 f-1 값이 나오고요. f1 값은 너무 쉽죠. 그냥 2 마이너스 3 더하기 5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거.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폭이 가장 넓은 걸 구하래. 얘들아, 폭이 가장 넓다는 건 뭐야? 완만한, 즉 되게 넓은, 가장 넓은 요런 접시 형태의 그래프를 찾으라는 거지. 가장 넓은 그래프.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절대값이 가장 작아야겠죠. 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들러붙는 요런 그래프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3,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세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 네 번째는 3분의 1,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이라는 a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a의 절대값을 친 절대값 a의 값이 가장 작은 거 누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녀석의 그 그래프가 가장 펑퍼짐한 포물선 형태의 모양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저 y는 3분의 2x의 제곱 y는 3분의 2 x 제곱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인 걸 구하라고 했어. 여러분들, x축 대칭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일단 y는 3분의 2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자면 꼭지점은 0,0이다. 그리고 a의 부호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더라. 이거와 x축 대칭이라는 건 x축으로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자, 접었는데 포개어진다는 건 폭이 그래프의 폭이 정확히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려면 당연히 뭐겠어? a의 절대값이 똑같아야겠죠. 하지만 위로 볼록이니까 부호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고 3분의 2라는 절대값이 똑같은 요 함수가 되겠죠. 뭐 여기까지 되게 쉽죠? 네. 자, 다음 거. 요건 됐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식을 적으세요 라고 했어. 자,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말을 이제 몇 번씩 할 텐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과 그래프 모양이에요. 그럼 꼭지점 한번 볼까요?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다. 그치? 왜? 여기 있잖아, 꼭지점. 꼭지점 0,0이다. 꼭지점이 0,0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다? y는 ax 제곱 이렇게 생긴 거다. 그리고 또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그래프를 지나는 좌표, 점들, 요점이겠죠. 요점 좌표 몇 컴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저 그래프 위를 지난다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는 얘기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은 요게 1이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끝났네요. 함수는 마이너스 3 x 제곱이다 라고 이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가 저 점들을 지난대. 네. 그러면 일단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일단은 꼭지점을 지난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쵸?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어느 점을 지난대? 2, 마이너스 8을 지나고요. 또 마이너스 1, b를 지나니까 그 그래프를 지나는 점들은 항상 대입하면 뭐한다? 만족한다, 성립한다. 따라서 완벽한 좌표인 2, 마이너스 8을 대입해 봐야겠죠. 그래서 a 곱하기 얼마? 2의 제곱이니까 4. 따라서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이 함수는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정확한 함수식을 찾았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묻는 마이너스 1, b라는 점의 좌표도 찾을 수 있겠죠? 왜?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따라서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어머, A값, B값이 저절로 찾아졌네요.